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의 주 상수원이 차츰 말라가고 있습니다. 동복호와 주암호의 저수율은 3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갈수기에 접어들면서 가뭄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북구와 동구 등에 물을 공급하는 동복호입니다. 평소 물에 잠겨있던 경사면이 대부분 10m 이상 드러났고 상류 쪽 일부는 바닥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동복호 저수율은 한 달 전 10월 기준 역대 최저인 40%였는데 지금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당장은 임시 방편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주암호의 물 공급을 늘려 정수장에 보내고 있지만 주암호 저수율도 32%로 떨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갈수기가 이어지면서 저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뭄이 계속되면 이곳 동복호에서 내년 3월 이후에는 수돗물 공급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동복댐 취수구 아래쪽에 이른바 저충수를 활용하거나 대형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현 정수장과 동남 정수장 아니면 18개 배수지 인근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그 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방안. 또 광주천 유지용수로 쓰고 있는 영산강 물을 하루 4만여 톤 취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자리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청 시민홀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운영을 종료하고 대신 국가꽃 영정과 국화꽃 등으로 추모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광주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광주시청 합동 분향소에는 1,7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일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남구 김치타운에서 빛고울 반려동물 한마당을 열어 미니 박람회와 반려동물 무료 건강검진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화순에서는 화순 고인돌 전국 마라톤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광주시가 이번 주말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무등산 정상 개방은 연기됐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올해 초 논의를 시작한 익산형 일자리 모델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건데 정부의 승인 여부가 관건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첫 발을 뗀 익산형 일자리 사업. 다른 지역의 상생형 모델과는 달리 식품기업과 지역 농가와의 선순환적인 연계가 포함됐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직접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은 수익 창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생협의회가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먼저 대기업 하림은 하림푸드 등 3개 계열사와 함께 3,6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지어 신규 인력 570여 명을 고용합니다. 또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농민과 계약 재배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적극 나섭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대부분 농산물과 익산에서 나오는 이런 작물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합리적 임금 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익산시는 2,6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행복주택을 짓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합니다.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웠지만은 일단 합의가 된 다음에는 걸림돌이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익산시는 조만간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구심을 풀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익산형 일자리가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긴 세월을 견뎌온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들은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거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문화재 보존과학센터가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 처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방송총국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시대 그려진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벽화로 일제강점기 벽에서 분리된 뒤 목재 틀에 보관돼 왔지만 균열과 색바람 등이 심해져 2년 전부터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안료 분석과 원형 보존 등에 앞으로 4년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흙 속에서 녹이 쓴 채로 발견됐지만 4년여의 복원 과정을 거쳐 먹으로 그려진 수염 모습까지 되찾은 통일신라시대 금동 보살입상. 3차원 스캔 데이터와 프린팅 등 최첨단 기술이 가세해 조만간 안정된 모습으로 국가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도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 표면 세척과 보강제 교체 등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보존 처리가 진행 중인 국보나 보물 문화재만 20넉 점. 금속과 돌, 나무, 종이 등 재질별로 적합한 방안과 최신 과학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조금 더 오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온전한 모습의 문화재를 만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과정은 놀라움 자체입니다. 보물 보존 처리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문화재 보존이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재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2018년부터 보존과학센터를 거쳐 보존 처리가 된 유물은 700여 점.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복원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존 처리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기존 특별법과 달리 기부대 양효 방식의 부족한 사업비와 산업단지, 이전 지역 지원 사업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실시 계획 이전에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환경활동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일회용품 시민 모니터링단이 2달 동안 광주시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례가 40건 확인됐습니다. 일회용품을 쓴 행사는 광주시와 시의회, 산하기관이 주최한 회의나 축제, 토론회 등이었고 가장 많이 사용한 일회용품은 페트 생수병과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광주시의 조례 등에 따르면 광주시청과 의회, 산하기관 등은 회의나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광주시가 삼성전자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발 분야는 삼성전자 사업과 연계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11가지로 참여 기업은 사업 지원금과 사무 공간, 삼성과의 협력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6일 광주시청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한 큐브 위성을 개발한 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의 큐브랩2 연구팀이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조선대 연구팀은 국산 제품과 자체 개발한 부품을 절반 이상 활용해서 지구 관측을 위한 위성을 개발하고 신호 수신에 성공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큐브 위성 경연대회는 우주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에 들어선다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 입동인데요. 아직까지는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5.1도, 구례와 장흥 등 전남의 일부 지역은 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들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쑥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들 많으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는 계속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더욱더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지만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소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 19도, 화순 2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8도, 순천 1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6도, 무안 17도, 완도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랜만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 전남 서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